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비만이라는 게 약물로 다스리는 병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요거는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고도 비만인 경우에 혹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다. 심혈관 리스크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적절히 사용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럼 언제 치료를 하느냐? 이 BMI 기준은 30입니다. 원래 30. 30이면 꽤 이제 이 비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질환이 없는 경우에 30이고요.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27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이랑 운동, 이런 걸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최대한, 같이 하면서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물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다 똑같은 비만 약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카테콜라민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카테콜라민, 경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긴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딱 흥분, 긴장 해가지고 이 외적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 이제 작용하는 신경계 시스템인데 이거랑 이제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어떤 그런 이제 물질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뒤에서 누가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뭔가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해서 밥을 덜 먹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오래 쓸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이 긴장 상태로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빵 써가지고 체중을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원래 운동 식이요법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열에 해당되는 약이 펜터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약이죠. 아직까지도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약일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계열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디메트라진 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펜터민 쓰기 힘든 사람한테 이제 요걸 쓰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는데 이 펜터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이걸 좀 먹기 어려운데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좀 써볼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다이에스프로피온이라든지 마진돌이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는 요 두 가지를 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카테콜라민이 아니라 세로토닌계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세로토닌계에 이제 작용하는 약물.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벨빅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 약입니다. 성분명으로는 로카세린이죠. 롤카세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하이포살라무스, 우리 몸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뇌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뇌의 일부인데 이 뇌의 일부에 있는 수용체 중에서 5-HT2C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얘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포만감을 일으키는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포만감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하니까 배가 부른데 밥을 더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카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그런 약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바로 요 시상하부의 쪽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벨빅이라는 약은 그렇게까지 막 효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뚜렷하게 그러니까 펜터민 같은 요런 약들은 쓰면은 막 정말 이게 진짜 효과 좋으신 분들이 살이 쭉쭉 빠져요. 쭉쭉 빠지는데 이 로카세린, 벨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사용을 하는 약이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향정신성 약물이지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흡수업체제예요, 흡수업체제.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 밥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올리스텍 같은 약이죠. 지방 성분 같은 경우를 이제 흡수 안 되게 하는 약이니까, 살이 빠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변이 조금 힘듭니다. 지방변이 나옵니다.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냄새가 좀 지독한데요. 그런 게 좀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약간 설사처럼 이렇게 변이 나오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런 거를 잘 버티시는 분들은 또 요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기타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약 중에, 요런 것들이 있어요. 토피라메이트. 요거는 이제 사실은 항경련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경련이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런 때 이제 사용하는 약인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식욕을 억제해가지고, 이 비만에도 약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피라메이트를 비만 치료제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 단독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이 펜털민의 토피라메이트 이렇게 복합제로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프로피온하고 날트렉손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약이냐면 금연금주에 사용하는 약이에요. 금연금주에 사용하는 약인데 이 비만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밥에 이렇게 중독이 된 거다. 예.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반찬도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뭔가 중독이 돼 있다. 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금연이라든지 금주하는데 사용되는 약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해서 이제 요거 복합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니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복합제도 사실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리라글루타이드예요. 리라글루타이드. 이거는 이제 싹센다죠. 싹센다. 요새 이제 엄청 뜨고 있는 약인데요. 요건 사실은 이제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에서 이제 당뇨로 진행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요걸 쓰면은 당뇨 이행을 좀 막고 살을 빼가지고 당뇨 이행을 막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약은 아니고요. 원래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당뇨에서 이게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비가 돼서 췌장에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인슐린을 분비를 갖다가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당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약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되게 크다. 이런 게 이제 또 밝혀졌죠.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이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를 비만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 이제 똑같은 약이 당뇨에서도 똑같이 이제 허가가 된 다른 약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정도를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용하는 거는 기타 치료제인데요. 기타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비만 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뇨제 같은 것들이죠. 하이드로클로사이아자이드. 제가 고혈압 약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변을 빼서 그러니까 이건 체액량을 줄이는 거지, 비만을 사실 줄이는 건 아닌데, 이거 체중을 재보면 이제, 좀 빠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변비 완화제. 왜냐면 변이 이제 배에 차 있으면은, 그거 자체로서 또 약간 체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을 이제 시원하게 보면은 또 체중은 좀 빠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비만의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치료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